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6부 시작을 하면서 10시까지 진행된 오늘 시장을 보아하니 어제와는 정반대죠. 어제는 이 시간쯤에 4, 50 올라서 와, 좋아요. 막 하루 만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예, 오늘은 반대 지수, 그러니까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어저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윗꼬리를 좀 심하게 달았잖아요. 어제 한 60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끝나니까 오늘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테크니컬하게 좀 조정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 또 뭐 그러니까 위에서 밀고자 하는 쪽으로 보면은 뭐 이보다 또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뭐 싶은 일이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또 뭐 노이즈나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론에 가까운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시장 어떻게 보면 어제와는 정말 정반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다. 먼저 이렇게 운을 띄워드리고요. 네, 자 제가 늘 그랬듯이 요즘에 오늘 흘러가는 시장을 보고서도 뭐 느낌이 드실 거고, 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 좀 받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죠. 질문 시작. 네, 자 10시 반까지 Q&A인데 근데 질문은 바로 삭제 또는 강퇴. 강퇴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목 질문 하면 바로 삭제 또는 강퇴로다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제주권 물어봐라.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런 게 2차 전지가 왜 다 안 빠지냐고? 뭐 빠질 자리가 없나 보죠. 사실 뭐 실적만 보면 더 빠져도 되는데 빠지다 지쳐서 상대적으로 안 때리는 거 아닐까요? 진짜 더 빠질 자리가 뭐냐라는 그 어차피 주가는 주관적인데 고점에서 80% 빠지면 충분한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지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결국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보다 더 빠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공권에 있는 애들이 결국은 지수 올린 거에 수혜를 받은 애들인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튀어 올라가서 올라간 애들이 결국은 내려올 때도 내려오는 것이지 가뜩이나 지하실 파는 애들까지 너는 그냥 능지처참이다 이러고서 같이 내려오진 않겠죠. 이미 내려오는 수준의 기본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도 어떻게 보면 살짝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이거 이제 지금 누군가에게는 뭐 팔아도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가격대가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락이 만들어지는데 굳이 뭐 2차 전지를 선봉으로 때리자 이렇게는 별로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은 제가 지난번에가 아니라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죠? 지금 이게 어제 되게 완곡하게 표현을 썼는데 3천까지 역할을 해준 고마운 섹터가 있고
3천 위쪽으로 향할 때 더 역할을 해줄 애들이 있다고 하면 뭐 조선방산 원전은 솔직히 보면은 지금까지 역할은 되게 해준 거 맞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질 때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느 종목은 버티는데 뭐 그거만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와 별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3천 위에서는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예. 탄력이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장이 조정받으면 하락폭이 커지는 섹터라는 뜻도 돼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뭐가 있나? 예, 조정이 얼마냐 이런 거, 예, 다 그 허접 쓰레기 같은 질문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도 어디까지 가냐, 뭐 빠지면 어디까지냐. 그 어차피 물어보는 사람이나 답을 하는 사람이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질문은 서로 안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제가 자신 없어서기도 하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에 발맞춰서 뭘 하나요? 지금 장이 뭐 제가 봐서 옛날에 많이 갖고 있던 그런 뭐 수열이라든가 예, 프로테이지를 대입을 해갖고 보면 3130에서 2200 여기에서 뭐 거의 한 850 이 정도쯤 올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그 가설과 학설을 갖다 붙이면 여기에 뭐 3분의 1쯤 빠진다, 반쯤 빠진다, 뭐 38.2%다, 61.8%다 여러 가지 대입할 수 있는 수치는 있거든요. 예, 그거랑 이제 뭐 21선이라든가 61선 갖고서 예, 자를 그려가지고서 각도기라고 표현하는데 요새 뭐 그걸로다가 수치를 채워갖고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봐선 다 의미 없는 짓이다. 예. 시장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꺾여서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3천은 안 깨지고 버틸 거야 뭐 어림없는 개소리라는 거고 예, 훨씬 더 빠져서 많이 내려갈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려놓은 선 아무 의미 없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다 움직일 거면 세상에 누가 주식해서 돈을 못 버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죠. 내가 생각 같아서는 꺾이기 바로 전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막상 그러다가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한 40 나오니까 이제 아까 뭐 지수가 플러스 났거나 어제 60포인트 플러스 났던 때가 고점인가? 뒤늦게 자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놀래가지고 뭐 팔겠다 뭐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100명 중에 한 5명도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빠지니까 개인들 벌써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아대는 거 다 사고 있잖아요. 예, 사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 투자가님들은. 그런 와중에 저분들은 뭔 생각일까? 예. 여러분들이 뭐 기가 막히게 계산했는데 뭐 3분의 1쯤 빠진다 아니면 올라간 거에 뭐 한 10% 15%는 조정 나오겠지?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게 한 2,900선 나올 것 같은데 왜 지금 오늘 3, 40 빠질 때부터 사고 앉았지? 멍청한 것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근의 흐름이란 게 그래요. 다 죽을 것처럼 또 그랬다가 이따가 오후쯤 돼갖고 뭐 꼬리 달고서 또 기사 어제 반대죠. 어제는 뭐 3,200 금방 갈 것처럼 이 시간쯤 안 그랬어요. 그랬다가 윗꼬리 한참 달고서 내려가서 어제 끝난 거 보니까 조금 괴롭다 이렇게 생각들을 막 불안한 조짐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 부분은 오늘 좀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 반향 그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오른 게 한 800 뭐 거의 900 가까이 되니까 뭐 그거에 3분의 1 잡으면 한 300포인트쯤 내려 찍겠다. 그러면 3130 잡고 300 빠지면은 뭐 한 2830까지 내려가나? 이렇게 보고서 뭐 대응을 해야겠다.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시면 정말 다행인데 그냥 아무 행동도 없이 마음만 대응을 하고 있어. 네, 제발 그러시지 말라는 거죠. 예.
대응을 하기 괴롭거나 안 하실 생각이시면 사실 시장이 지금 아무리 뭐 마이너스 50, 60을 찍어줘도 이거는 지금 허상이다. 예, 차라리 속으로 멘탈을 계속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림도 없는 어제 반대 모습 같은데 결국은 중탕이다. 이따 빠져야 마이너스 20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예, 괜한 걱정과 이런 것들 많이 담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어쨌든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빠질 거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덜 빠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맨날만 올라가고 여러분들 눈에 무조건 확정패 야 올라가는 게 너무 진짜 요새 고속도로 얘기 많이 하지만 에너지 고속도로, AI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 나가서 평탄하게 계속 고만 외칠 수 있는 시장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중간에 가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지뢰밭도 나오고 폭풍도 불고 엊그저께 제가 뭐 그런 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순탄하게 그냥 자전거 페달 아주 쉽게 밟아서 목적지에 가서 수익 챙길 것 같아도 그런 시장 아니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은 그래요. 조정 나오고 뭐 마이너스 나오고 알겠는데 저는 제 기준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라고 보지 시장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 적어도 이제 기술적으로 뭐 쌍봉이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요렇게 붙어있는 쌍봉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고 예 적어도 진짜 쌍봉은 나중에 한번 더 높은 가격대에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저께 이제 오를 때 얘기를 드렸던 요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어제는 왜 올랐을까? 뭐 추경이 소위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이 3일에서 4일 정도에 표결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연저점 수준이다. 6월달 수출이 호황이었다. 외국인 기관 매수 수급이 들어왔다. 이런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여기 5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추경 소위가 무효화가 됐나요? 아니면 상법 개정안을 안 하기로 했나요?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뭐 솟았나요? 아니면 수출 데이터가 잘못됐다며 되게 줄었다고 정정이 발표가 됐나요? 변한 건 사실 이거밖에 없죠. 어제는 디립다 사던 놈들이 오늘은 또 장 빠질만 하니까 디립다 판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의 심리로 인해서 사고팔고가 일어나는 거 말고 뭐 시장을 바라볼 때 백데이터로 쓸만한 어떤 내용들이나 재료라든가 뉴스에 대해서는 왜 트럼프랑 머스크가 싸우니까 빠져야 돼? 뭐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봐서 우리나라에 좀 변한 게 뭔데 그냥 기술적인 과열이 지금 심하다라는 거 그거의 진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어차피 뭐 제가 그래프로 잘 설명 못 드리지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러면서 올랐는데 이게 적지 않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기다리는 조정 이거 오늘 온 것처럼 많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 요즘에 올라간 게 얼만데 저는 지금 사실 오늘 100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냥 뭐 감내할 수준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뾰족하게 올라온 애들은 뭐 한 방 맞고 이제 예봉을 맞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난돌이 정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 이제 내일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미리 보면 내일 뭐 통과가 됐다 이럴 때 환호할 때 나갈까 아니면 그 전에 나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뭐 지주회사군도 약세를 띠고 그러지만 오늘 이렇게 보이죠. 근데 또 내일 막상 통과가 돼가지고 뭐 원안대로 거의 다 통과가 되면서 여야 합의도 됐고 이게 즉시 시행이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오늘 같은 반응으로 세론이 될까? 아니면 진짜 우리 3,000 딛고 3,300, 3,700 이렇게 날아가는 장으로 바뀔 거냐? 이거 사실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 자신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 너무 모르고 있는 내용 가지고 너무 아는 체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쥐뿔도 모르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보면은. 그 알량한 뭐 미래에 대한 전망치 뭐 누군가는 써냈으니까 그런 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게 맞아 지금 서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결국은 많이 올라온 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뭐 트럼프의 발언이 지금 여전히 어제부터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외 없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슈도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뭐 일본에 대해서 지금 원래 상호 관세가 제가 알기로는 25%였는데 35%. 그러니까 어제부터 왜 일본에 대해서 콕 집어서 뭐 버릇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같이 코리아가 들어갔으면 제 생각에 오늘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100 나올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만 저렇게 갈구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그 주변국에 대해서도 뭐 다 마찬가지겠죠. 개기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몰랐던 사실이 뭡니까? 개기면 상호관세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말 바꾸면 한두 끝도 없다라는 게, 지난번에 분명히 90일 전쯤 80일 전쯤에 얘기할 때는 상호관세라고 발표한 그게 맥시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이상은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친놈들이 오늘 버전은 뭐예요? 일본 상호관세 35까지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진짜 그동안 그래 왔지만 세상에 믿을 하나 없다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너와 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이다, 뭐 5만 8천 원이다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매수 매도가 일어난다는 건 그 사람과 뭐 어떤 A와 B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팔고 사고가 만족스러운 가격이라는 그런 합의가 있으니까 나오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트럼프라는 그런 인물을 보면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 사이에 말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지금이야 그냥 오냐 뭐 워낙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을 바꿔도 누가 뭐라 하지도 못하고, 뭐 솔직히 지금 약기운인지 모르겠지만 대드는 사람 유일하게 머스크 아닙니까? 머스크만 대들고 있지. 거기 뭐 의원급이라고 이번에 그 감세 법안 통과하는데 상원에서 원래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꽤 있었는데 찍어 누른 거 아니에요. 너 다음에 의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돌아가지고 50대 50 만들고 벤스가 그 한 표 딱 행사가지고 51대 50으로 통과되는 그런 면들 보면은 세상이 진짜 뭐 이번에 이란 이슈도 그렇지만 그냥 힘의 논리로 인해서 힘 있는 놈이 왔다다 장땡이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나라 오늘 마이너스에다 갖다 붙이는 게 좀 억지스럽긴 한데요. 제가 봐선 진짜 시장이라는 데가 신뢰가 없으면은 뭐 형성이라는 게 사실 안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나 저와의 신뢰가 없으면 이 방송 와서 들으시겠어요? 저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물론 뭐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게 맞으면 뭐 다행이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 빠지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겠죠. 어제 나왔던 얘기들에 뭐 세론 관련된 얘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중에 저만의 독특한 해석이라고 하면, 신뢰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자꾸 균열이 나온다?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 넘겨짚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예. 하여튼 시장이 갑자기 하루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영원한 뭐 효자도 없고 불효자도 없다고 느끼는 게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 가이드 계좌에 제일 비중이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한 열흘 정도 계속 밀리고 안 좋고 그래갖고 막 심한 타격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계속 그러면서도 참 죄송하지만 이거 효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계속 갖고 계셔 보시죠. 이렇게 다독이면서 며칠 갔는데 그게 어저께 대체고로 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최고 24%까지 올랐어요. 제가 그 가격에 뭐 가이드 계좌가 매매할 수 있었으면 예, 단숨에 플러스로 나오고서 말 수가 있었는데 뭐 가이드 계좌는 예, 지금 저희 프로그램상 애프터마켓이든 비포마켓 그 대체거래소 매매는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말았거든요. 오늘 일부 그나마 플러스에 조금 예, 정리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이제 진짜 리얼한 팩트랑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좀 되게 아쉬움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지수 마이너스 뭐 50포인트 코스닥 10포인트 빠지니까 정말 괴롭죠. 네, 괴로운데 진짜 희한하게 냉정하게 보면 저 어제보다 지수 이렇게 빠지는데 제 가이드 계좌는 오히려 지금 2% 올라 있어요. 어제 장고 대비해서 뭐 그 종목이 오늘 그래도 선전을 해준 덕분에 한 종목이 효자로 바뀌니까 어제까지는 막 극악의 불효자였는데 얘 하나가 오늘 올라오니까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 계좌가 어제 대비해서 한 2% 올랐다니까요. 예,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떠버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효자나 영원한 불효자 시장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고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락을 통해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선을 좀 거놓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장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너무 일일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지금 어제까지 가졌던 생각이 오늘부로 바뀐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아주 내가 그어놓은 일정의 기준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 좋은 종목도 계속 팔기 전까지는 이쁘다 해주라. 이쁜 녀석이다 이 녀석. 언젠가 나한테 큰 도움 될 녀석이다 이렇게 다독이는 게 중요하고요. 뭐 글쎄 기술적으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여기서는 고공권에 있는 이제 지수대나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펀더멘탈 가지고서 맨날 빠질 때 우리나라 그 뭐 기본 베이직한 뭐 기본 자산은 이 정도 되는데 왜 빠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빠질 때 보면 대부분들 뭐 테크니컬하게 많이 대응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자 지금 코스닥은 일단 21선까지 오늘 미끄러지면서 이탈이 일단 되는 모양이고 코스피도 21선은 아직 저 밑에 있습니다. 이 21선이 지금 지나가는 자리가 아주 여유가 있어요. 딱 그 PBR 1배 수준인 2970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사람들은 2900 저렇게 보면 2970이 무너지면 진짜 이제 장 끝난 거니까 8월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왜? 우리나라가 2200에 있던 게 너무 잘못된 거고 이번에 뭐 정책적인 기대감이든 뭐든 해가지고 한 600, 700 올라오면서 2970으로 해서 장부가액을 도달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아주 극히 평범하고 보통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 지수가 원래 그냥 생각해보면 2900대 중반 정도에 있는 게 그냥 굉장히 합리적인 지수대인 거예요. 그 밑으로 많이 내려간 게 그동안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뭐 붐업이 됐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지수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버블이 이제 쌓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어제까지 3,100 뭐 찍고 2,970에서 한 100여 포인트 올라갔다라는 건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뭐가 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펌프질을 하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뭐 급전직하해가지고 어제 고점보다 100포인트가 빠졌는데 올라가다가 뭐 다른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까지 펌프질을 할 상황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기대가 갖고 많이 올라왔는데 진짜 뭐 내일쯤 실행될 거라고 보는 어제 이제 뭐 소위가 통과된 추경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상법이 정말 돼서 뭐 바로 시행이 되면서 정말 뭐 경영계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고 행동적으로 뭐가 실천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있겠느냐의 여부거든요. 근데 만약 내일 올라가는데 그 본안에 대해서 사실 오늘 하나의 미세한 거지만 그 3%를 이런 거 뭐 빼고서 상정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예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붙어버리면 결국은 강제 실행 의지가 자꾸 약해지는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효과가 되게 반감하겠죠. 기대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좀 지독하게 통과가 되느냐의 여부라고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외가 나오고 약간 봐준다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그만큼 조금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50포인트 빠지는 거 저도 뭐 바라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입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2970 정도까지 밀려도 극히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2970을 깬다고 하면 이제 그때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뭐 지금 어제 3130에 판 게 뭐 지금 봐선 100포인트 빠졌으니까 되게 묘수의 방법으로 응하신 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8.15 그때 2주 전도 그렇고 3,000 넘는 거까지는 인정.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3,200까지 보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포인트 오를 때마다 10%씩 줄이세요. 현금 만드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론적으로 보면 3,130까지 갔으면 한 65%쯤 현금을 만들었어야 제 얘기대로면 극히 정상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3,200이든 300이든 찍고서 밀리는 기미가 있으면 그때 딱 다 팔고 얼른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결심을 많이 하시게 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뜨악 하고서 100포인트가 고점에서 어제 대비해서 밀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뭐 여전히 걱정하시거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시긴 해도 이거 뭐 빨리 잽싸게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아니면 저한테서 무슨 알람을 들으셔서도 아마 행동은 거의 안 하시고 시장이 만약 3,000을 깨더라도 이 정도 밀렸으니까 이제 또 됐다라고 해서 또 다독이고 우리 내 스스로를 뭐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치 제가 무슨 소설을 쓰는 소설가처럼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어차피 올라가도 내려가도 개인들의 이제 메인스트림은 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제가 요새 많이 쓰는 그 그림 있었잖아요. 처음에 늘 보여드리는 여기 이제 알을 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느낌과 행동에 있어서의 그런 뭐 상관관계라든가 연결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민을 엄청 하시는데 그거만큼 내 고통과 고민의 그 결과를 내가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포션을 훨씬 줄이면서 같이 상쇄를 할 거냐 그냥 마음의 고통은 고통대로 가져가면서 주식은 고지고대로 100%다 유지할 거냐 그동안 사실은 후자에 가깝게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걸 깨는 것도 오늘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뭐 원래 10시 반까지는 좀 질문 받을게요 그러다가 뭐 시장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시는데
뭐 마치 다 알고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우리는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기본 컨셉이 되어야 되고요. 예, 만약 그래서 올라가다가 꺾인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개인들은 외국인이나 기관하고는 다르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찹싸게 나왔다 또 기다 싶으면 또 마음 바꿔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어저께 뭐 3130 이맘때쯤 올라갔을 때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지수일 것만 같았던 상황에서 이 방송 마치고 어제 사실 한 점심 넘어가면서 지수가 슬금슬금 밀리더니 뭐 2시 넘어가면서는 2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면서 시장이 좀 별로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뭐가 되게 찝찝하게 끝난 그런 어제 하루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술적인 조정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한 자리였어요. 오늘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신고가 나고 뭐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미국만 좋은 거야. 그거는 요새는 각자 도생이라 미국 올라가니까 우리도 좋겠지. 뭐 그거 조금 안 맞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어떤 뭐 기준점이 있으시거든. 큰 주장 없이 한번 담백하게 이 정도 선까지 난 뭐 보고 있다. 아니면은 뭐 이 정도까지 밀려도 괜찮다. 아니면 이 선 깨면은 난 다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흔히 말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짧게든 길게든 모두 다 사실 전문가예요. 어느 섹터나 어느 종목에나 또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남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채널별로 여러 개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수용을 한다기보다는 많이 보고 또 거기서 제일 소수 의견을 탐하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의견을 들어보시고 가장 적게 나오는 의견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시장이 3,000은 안 깨질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좀만 버티면 3,200, 300 금방 가요. 이렇게 뭐 가머니설로다가 말씀드릴 생각도 없고, 자 지금 지수가 쌍봉 비슷하게 치고서 내려가는 길로 확 들어섰고 내일 뭐 상법 개정 돼도 세론에 가깝게 뉴스가 진행될 거고 상당히 안 좋을 거니까 뭐 2,900 깨지는 수준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거의 줄을 것 같은데 거의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게 제일 정답이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 들어보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딴 건 몰라도 참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장 뭐 아침부터 해서 볼 것 없는데 제가 어저께 수익 플러스 이슈에서 뭐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슈로 폭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폭염.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2번 정도 이슈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폭염이 오늘 날아간 거 보셨어요? 여기 에어컨 이거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어제 이 시간에 폭염주 막 미국에서 40도에 아스팔트 녹아가지고 버스가 막 빠지고 있고 스페인은 46도나 되고 전 세계적인 폭염이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막 광풍으로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7월 초인데 우리도 벌써 36, 7도 온도가 나오고 있고 폭염이라는 게 진짜 앞으로 되게 심한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오늘 파세코라든가 위닉스, 신일전자 다 뭐 20% 근처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요새
아이고,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두런두런 얘긴 드리고 있지만 역시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죠? 내가 뭐 되게 알고 있어. 우리가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뻔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라고 하면 내리든 오르든 불안하지 않을 터인데 예지력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시거나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대가 과연 무너질 만큼 아주 대표적인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이슈가 지금 등장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오늘 사이에 나왔지?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가던 방향성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 뭐 지난주도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요일별 움직임도 무시 못하는데 지난주 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월화 세고 특히 화요일 날은 지난주에 막 80포인트 올랐다가 수목금 별로였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이번 주 들어서 또 월화 나쁘지 않았고 수목금 이거 요일별로 조금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좀 쉬어가나? 뭐 그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폭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 반응이 없네. 이런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허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반응 좀 해주세요. 그렇죠. 대표님이 어저께 폭염 얘기하더니 오늘 폭염주가 날아가요. 이런 얘기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답까지 다 불러드려야 돼. 지금 지수 하루 밀렸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메말라지신 거예요? 다 괴롭다 막 이런 거. 자, 제가 오늘 그 방송 주제가 덥다, 너무 덥다, 더 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고 아닌 예고를 드렸는데 자, 앞으로 날이 얼마나 더 더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계절 가전 쪽만 오늘 좀 움직이고 일부 뭐 빙과류 이런 것들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나중 되면 결국 이제 전원 문제도 나올 거고 뭐 선크림 이슈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오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맨날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종목별로 조금 부침이 있고 또 움직임이 있어서 뭐 사이가 있을 텐데 오늘 올라가는 건 딱 보면은 찬바람 부는 북극 항로 이슈가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물류주까지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좀 있고요. KCTC나 동방 같은 거 센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침부터 애경케미칼 세더니만 라인테크랑 자이글 같은 거 중심으로 해서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조금 확대해서 보면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쪽의 움직임이 조금 있는 정도고 그동안 뭐 어제까지 꽤 올랐던 뭐 지주회사군도 오늘 약세고 이게 참 더덥다라는 게 딱 그래요, 그죠? 어제는 뭐 상쳐서 막 지주회사 이제 새로운 평가를 받겠지 이러다가도 오늘 한 10%좀 빠지는 거 보면 그렇지 뭐 우리나라 장이란 데가 원래 그런 거지 이러고서 마시는데 너무 그렇게 하루 만에 입장 바꾸시지 말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들어주시는 건 어쨌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뭐 개똥도 뭐 약했을 때가 있다고. 그동안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어쩌다가 맞추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아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오늘같이 빠지는 날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와 오늘과 뭐가 달라졌지? 뭐 지수에 대한 뭐 부호가 바뀌었고 일부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엇갈림이 있는 것뿐 솔직히 제가 게을러서도 그렇지만 뭐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3,000 넘었을 때 장이 기술적인 과열을 해소한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생각의 기본은 바뀐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마이크로하게 가면 글쎄 그 고점이라는 게 얼마고 거기서 얼마쯤 조정받았다가 탁 바닥 찍고 또 올라가는 건데
이런 아주 미세한 답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불가합니다. 예. 제 능력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서 그런 걸 뭐 어떤 분들은 각도기를 재가지고 2999까지 빠지고요. 이번 판에 다시 올라가면 뭐 1.618을 곱해보면 3,350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참 이것도 재주인데 옛날에는 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소시적에는 제가 무슨 뭐 피보나치 수열이나 무슨 법칙에 빠져가지고 그거 전도사처럼 하고서 돌아다닐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뭐 그렇게 바늘로다가 이렇게 침을 찍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이런 거. 제가 최근에 왜 2달 전인가 좀 한번 그 얘기 그 제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었는데 그 4x4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 7,000원대 샀다가 빠졌다가 잠깐 올라오길래 팔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상을 5번 가가지고 결국은 6,000원대 팔았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 3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제가 아이고 야 뭐 한 거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때쯤 제가 내재적으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사실 되게 돈의 어떤 가치가 변하고 내 잔고가 뭐 50이 올랐다 100이 빠지고 이거 되게 민감한 이슈인 거 맞고 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진짜 뭐 하나하나 빠짐없이 흐트림 없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랑 이번에 보면 정말 그냥 어느 한 분야에 몰입이 돼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둔 거랑 뭔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어젠가요? 이거 보여드렸던 상황일 수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 때 투자 주체별로 순매수 10개 많이 한 종목 평균 수익률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10개 산 거에 평균은 120%가 났대요. 상반기에. 자, 기관은 76%가 났대요. 근데 개인들은 3.9%래요. 시장이 28% 올랐는데 코스피가 개인들이 10개 산 많이 산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9%.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런 거 수치에 가깝거나 더 이상 많이 난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 값으로 따져보면 개인들이 6개월 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은 있어요. 고버스, 인버스가 한 3, 4등 정도만큼 샀기 때문에 사실 평균 값을 엄청나게 깎아먹고 들어간 오류는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들 중에서도 이번에 거꾸로 타가지고 오히려 계좌 상승이 도모되기보다는 인버스 고버스 때문에 오늘이야 뭐 조금 한숨 돌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근데 지난주에는 안 그랬나요? 장중에 막 5, 60 빠지는 것 같은데 끝에 보니까 또 마이너스 한 10, 20?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인버스가 약간 올라간 것 같다가도 뭐 다시 주저앉고 또 다음날 올라가면 또 주저앉고 이렇게 인버스 고버스가 최근에 편한 매매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지수가 고공권이니까 이 정도에 진짜 찍으면 언젠가는 이 지수보다 낮아질 거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볼 장기적인 안목은 괜찮은데 2,500, 600대부터 찍어가지고서 지금 인버스가 많이 내려온 상태를 감안해 보면 지금 상당히 물을 엄청나게 타놓지 않으면 플러스 내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뭐 여력이 또 그렇게 있지도 않으실 텐데 뭐 제가 인버스 고버스 권장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솔직히 지금 정도 찍어 놓으면 장기적으로는 버실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진짜 옛날하고 체질이 완전히 달라져 이게 아니고 5천 가서 절대 안 내려와 뭐 이런 시장이면 모르겠지만 3천이란 지수는 사실 뭐 미래 3, 4년 정도 안쪽으로 보면은 꽤나 높은 지수였는데 이런 얘기 또 많이 나올 만 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겸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 1배 밑을 얼마나 그렇게 잘 가는 잘 그렇게 추종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사실 이게 이제 체질이 바뀌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북밸류 밑으로 하도 자주 가는 게 이제 유행처럼 되던 시절이 지금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또 어떻게든 피치를 올려가지고 온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 보면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이번에 글쎄요 진짜로 뭐 대통령께서 마음 먹은 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완전히 모가지를 쫄르는 대신에 어떻게든 증권 쪽으로 물꼬를 터가지고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뭐 3,500 기본에 4,000 뭐 5,000 이런 정도까지도 정말 한번 끝내 보고야 말게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정말 뭐 한번 먹히기라도 하면 좋겠죠, 그죠? 예,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뭐 다 같이 윈윈하고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상황이 돼도 그래도 한번 우리가 바라는 건 A 젠장 3,500이나 4,000을 찍고 뭐 쫙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거기까지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3,100 정도가 그냥 갈 만한 위치야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어제 기준으로는 더 그랬지만 뭐 주식을 굳이 많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3,200 정도나 뭐 이런 정도라고 하면 3,100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 거기서 더 100포인트 마저 먹고 나와야지. 이거 과한 욕심이고 우리가 어쨌든 암묵적으로 그리고 있는 건 최소한 3,500, 4,000 뭐 그냥 막 불러대는 거죠. 4,500, 5,000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지금 주식을 왜 갖고 있겠어요. 3,000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뭔가는 불만족이고 뭔가는 욕을 하면서 굳이 주식을 갖고 계시면서 이거 안 갈 것 같은데 이러시진 마세요. 정말 내가 뭐 겉으로는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야 시장은 이거 이렇게 해봤자 앙탈이야. 좀 지나면 또 가게 돼 있어. 이런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하락이 글쎄 요 녀석 오늘 장중에 좀 앙탈을 좀 심하게 부리는데 이런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야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았는데 니네가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뒤늦게 알려준답시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뭐 말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만큼 백척간도라고 하죠. 이렇게 봉이 큰 거랑 작은 거랑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폭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지금. 아주 좋은 비유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갑자기 낭만으로 흘러버렸는데 오늘 시장이 물론 두렵고 많이 올라왔는데 나는 못 먹었는데 야 지금 시장도 후달거리니까 정말 지금 여기 뭐예요? 내 다리가 진짜 후달거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겠지만 모든 그 한꺼풀 이겨내야지 또 그 다음 레벨에서 뭐 수익을 맛보실 수 있거나 또 픽스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만 보면 안 좋은데 저는 내일 왜 어저께 100분 토론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물론 이러니까 이제 꼭지야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100분 토론 주제가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는 거냐? 뭐 이런 토론을 어제 했나 본데 뭐 대부분 나와서 뭐라 그랬겠어. 할 수 있다 열릴 수 있다 이러는데 저 오늘 보면 열리긴 개뿔 이러지만 뭐 오늘 바로 열린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참 이게 속도전의 1인자라는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과거의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을 할까 말까인데 그것도 안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한 달 만에 내일 기자회견 하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넘겨짚어서 물론 말씀드리는 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야. 그리고 할 자신도 있는 거고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왜 한 달 만에 국민 앞에 나와서 예전에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은 제가 이분이
뭐 월등하게 훌륭해요 이렇게 제가 공지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그게 증시에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을 저도 갖고 있을 뿐이지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용비어천가를 부른다던가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는 뽐새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네 이런 생각은 저한테도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서 보면은 내일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뭐 이게 한 달 만에 왜 또 뭐 서둘러서 뭐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깨는 거냐 뭐 이런 또 생각도 드시겠지만 저는 예 과거에 뭐 특히 전 정권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제일 답답했던 게 국민과의 소통이 너무 없었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은 생각을 그 전 정권하고 반대로만 하면 나는 이긴다? 아니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짚어보면서 뭐 옛날에 9시 뉴스 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 80년대 후반의 시대랑은 또 다른 분위기지만 어쨌든 자기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가감없이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한다라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물론 안 좋은데 무슨 예 그렇게 뭐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어저께 좋았을 때는 뭐 오늘의 하락을 뭔가 점지해서 얘기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회원방에서 예, 주장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도 어저께 보면 기술주가 이제 테슬라가 물론 많이 빠져서 뭐 그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운다 이거 갖고서 이제 또 재료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면 이제 기술주가 어제 조금 꾸역꾸역 빠졌고 반대로 금융주라든가 이제 헬스케어처럼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안 간 것들이 어제 좀 셌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은 우리도 소외주 맥락에서 바이오가 셀 것 같아요. 아침에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바이오 센 편 아닌가요? 예 아까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꽤 올라가고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이런 것들도 센 편이고 지금 보니까 개별 재료인 것 같은 인트론 바이오가 23% 올라가기도 하고 예, 또 최근 신규 상장주 GFC 생명과학도 3일째 강세 나오기도 하고 뭐 오늘 바이오 쪽이 뭐 가뭄 속의 단비처럼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제 제가 홀딩스 샀다 그랬잖아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오늘 아까 28만 원에 일단 팔았어요. 28만 원에 28만 원에 팔고 오늘 어저께 제가 그 원익홀딩스 샀다가 10% 먹고 팔았는데 오늘 다시 산 거 예, 원익홀딩스 아까 6천 원 깨졌을 때부터 해갖고 조금 샀어요. 다시 예, 다시 샀습니다. 제가 믿기시지 않겠지만 예, 원익은 두 가지 이슈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지주회사에 하나는 그 로봇손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있고 오늘 제가 이슈 플러스 때 수익 플러스 때 휴머노이드 얘기하면서 예, 우리나라가 로봇이 뭐 되게 이제 매출도 없고 이러니까 좀 하대받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휴머노이드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어느 그 분석업체에 따르면 충분히 휴머노이드계에서 3대장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 이어서 기술력으로 꽤 괜찮은 거다. 그리고 특히 뭐 액추레이터라든가 그 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로봇 이제 겉에 예. 이런 것들 쪽에 있어서 중국보다 지금 기술력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물론 뭐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사실 왜 상장돼 있는 애들은 저렇게 매출도 없고 그지 같고 그냥 뭐 저럴까 이런 거에 대한 느낌들이 사실 많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이제 진짜 매출만 안 나올 뿐이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막 개화할 때 진짜 로봇주 이거 다시 봐야 되겠는데 기술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그 뭐랄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분명히 지금 뛰어난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뭐야, 제가 이거 유튜브 할 때 참 이게 가격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제가 효자주 됐다는 녀석이 와이바이오거든요. 예, 와이바이오. 딴짓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한테 심각하게 얘기 드린 사이에, 예,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갔다 왔어. 13,300원까지 갔다 왔네. 예. 제가 와이바이오 아마 지난주인가, 예, 계속 할 때도 말씀드리면서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텐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 몇 번쯤 얘기 드린 반 있는데, 지금은 물론 뭐 설레발이죠. 오늘 뭐 10,000원 넘었다고 해서 얘가 나중에 50,000원 뭐 70,000원 이렇게 갈까에 대해서 뭐 의구심이 많으실 게 많은데, 하여튼 저는 얘가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한 5천억에서 한 1조까지 나와야 되는 회사로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1,500억 그나마 10% 올라와서, 예, 이 정도입니다만 미래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도 모를 또 기대주거든요. 저한테는 기대주인데, 예,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기대할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바이오는 뭐 더 모르죠. 예, 실체도 모르고 뭐 매출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제대로 알기란 쉽진 않은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기사가 어제랑 오늘 사이에 그 버전별로 달라요. 어디에서는 3%를 빼고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기사가 좀 저도 여러 개 읽어보면 아니 이거 뭐 는다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얘기가 나와서 뭐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뭐 하나는 좀 빼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예외 없이 그냥 다 넣어서 일단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갑자기 지금 또 올라가는 섹터가 그 뭐야 먹자 쪽이네요. 커피 쪽으로 한국 맥널티. 근데 제 맥널티 쪽에 자회사가 2차 전지도 좀 하는 거가 있죠. 그리고 근데 그러기에는 또 우양 같은 것도 올라가. 그 옛날에 저 핫도그 미국 그 냉동 핫도그로 해서 많이 올랐던, 지금 장이 물론 좀 안 좋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또 그 와중에 좀 안 올라갔던 것 중에 구리 관련주들 좀 올라가고, 또 건설 인프라 관련주들 조금 올라가고, 먹자 쪽, 그리고 평균적으로 강한 건 의외로 대북주. 예, 대북주가 마이너스가 별로 안 나고 살짝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자, 요런 얘기까지, 예, 전달을 해드리고요. 에이, 아까 13,300원 간 거를 좀 알았으면은 조금이라도 팔았을 텐데, 예, 못 본 사이에 가버렸네. 예. 자, 뭐 어쨌든 놔둡시다 그러면. 예. 그냥 못 판 것도 내복이다 이러고서, 예, 갖고 있어. 아니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310원에다가, 예, 오늘 고점을 한번 넘길 거야 이 생각으로 소량만 또 매도를 좀 걸어 놓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따가 또 못 보고 있다가 봤는데 갑자기 나갔으면은 어유 회피해 이럴 수가 있으니까. 예. 자, 그런 정도로 임해 보고요. 제가 사실 되는 얘기든 안 되는 얘기든 막 하고 나니까 시간이 1시간쯤, 어유 깜짝이야, 1시간쯤 팍 지나 버렸는데, 예, 소리 지르니까 시간 금방 가네요. 예. 앞으로 핏대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 좀 진정성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은데 내일 기자회견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펌프질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3%를 합쳐가지고 본회의 처리한다 이런 기사도 속보도 있는데, 아까 제가 새벽녘에 본 기사에는 3%를 강화를 뺀, 예, 처리를 한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뭐가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들어가야 더 강력하겠죠, 아무래도. 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제 버전으로는 뭐 개문발차 이래서 어떤 예외 없이 일단 시행해보고 뭐 부작용이 나오면 고칠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근간인데, 이제 끝까지 뭐 로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재계나 뭐 경영계 쪽에서도 야 어떻게 일방적으로 뭐 하냐, 우리 것도 조금은 수용해줘라 이렇게 뭐 끝까지 매달릴 테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익스큐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흔히 말해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죠. 예,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거의 뭐 제 생각은 예, 예외 없이 그냥 한번 세게 한번 적용해보자, 이래야 시장이 아 드디어 진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근본적으로 오를 수 있는 뭐 토대가 좀 마련되는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그리고 예, 대북 이슈는 오늘 강한데 제가 해석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잠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강화도 인근에 그 물이 뭐 방사능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위성 사진 보니까 북한에서 뭐 핵폐수를 흘린 것 같다 뭐 이랬는데, 또 간밤에 보면 방사능 수치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가서 물 퍼갖고 뭘 검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A라는 게 나와도 우리는 A 플러스로 지금 다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저렇게 뭐 국경선 막는 작업을 한다고 통보를 해도 미리 통보를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지금 반응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당분간은 꽤나 충격을 받는 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먼저 하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만 저러면 뭐 일각에서는 아유 미친놈들 이러겠죠. 근데 트럼프도 어찌됐든 이란과는 다르게 서신을 뭐 교환을 해서든 아니면 뭘 해서든, 심지어는 어저께 누군가 예상하기로는 에이펙에 와서 김정은 만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뭐 거기서 지금 백악관에서 그럴 일 절대 없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쨌든 뭐 내용의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거 모르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뭐 발언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는 뭐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고 뭐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얘기는 뭐 북한과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하는 편이라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뭐 그냥 독단적인 뭐 구애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 미국이 한마디로 트럼프가 스트롱한 국가이죠.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있어서 적어도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어르고 구슬린다지 폭격할 테니까 니네 빨리 핵 내놔 뭐 핵 다 무장 해제 이런 레벨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보면 곧 만들 테니까 까부신 거고, 북한은 뭐 정말 뭐 끝까지 가다가 정 안 되면 핵탄두 들어있는 미사일이라도 날릴 수 있어 이제 이런 레벨까지 뭐 이해를 했는지, 어쨌든 뭐 친하게 지내자 이런 쪽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법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수가 저는 아까 조금 줄어들길래 그럼 그렇지 그러고서 끝날 때 좀 소리를 지르면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왜 또 다시 밀리냐. 아까 30 안쪽으로 줄어들길래 어이구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역시 미물입니다 저는. 자 어쨌든 대북 이슈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급락 나오고 이런 섹터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대북 이슈 이렇게 또 여러 개 있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어저께 서클이 한 6%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는 어제 버전으로 이제 법제화하는 7월이다 이래가지고 올랐는데,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는 뭐 그 싱가포르 테마색 만난다 그래갖고 오르기도 하고 상당히 뭐 좋은 이슈를
다음 건이 있는데 오늘 좀 왜 빠지냐.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예, 약간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말 딱 맞는 것 같아. 예. 예, 근데 그 와중에 아니지 아까 리가 캠 플러스 안 났어요. 아까 좋았는데. 예. 뭐야? 네. 아니 3% 룰이 어쨌든 그거예요. 그 내가 뒷담화니 갖고 있어도 지분을 뭔가 그 결정적인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갖고서는 내 지분 아무 상관없이 3%만 인정해 준다. 이거가 3%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안건을 뭔가 하는데 내가 70% 갖고 있는데 3%밖에 실제 의결권을 인정 안 해준다. 이게 이제 되게 예, 못마땅하다 이거죠. 예. 그냥 그런 거는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일부 그런 거 다른 조항도 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재계에서 준비한 뭐 미꾸라지 조항 같은 거 왜 없겠어요. 예. 여러 개 있을 텐데 뭐 하나 들어주기 시작하면 해주는 김에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뭐 여러 개 디밀겠죠, 당연히. 근데 아예 그냥 싹을 자르고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뭐 형지 시리즈 얘기해 주시는데 예, 형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난 뭐 대선 테마 때 사실 되게 많이 올랐던 그 종목류인데 결국은 요새 올라가지만 사실 중요한 건 예,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니까 뭐 신기해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신기하다보다는 결국은 원위치 왔었구나 이거죠. 이게 지금 올라가지만 이걸 뭐 끝까지 갖고 있어서 예, 다시 올라가니까 좋아요라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형지가 날아갈 때 형지글로벌이 11,00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뭐 되니마니 하면서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2달 동안 도루 원위치 비슷하게 2,000원대 한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요새 붙어가지고 5,000원 가까이 됐습니다만 여기서 또 의도 터지고 나가신 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1,000원짜리가 2,000 한 6, 700원, 2,000 한 500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 뭐 기다리면 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을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뭐 내가 먼저 나간다 이런 게 임자가 될 법한 일이었는데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형지글로벌이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뭐 600만 무슨 가입자 이래 갖고서 뭐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짜 걱정이에요. 저 진짜로. 예,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할까 싶은데 이 많은 업체들이 코인을 이거 다 만들어 갖고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 쓸 거지라는 고민이 진짜 되거든요. 진짜로. 예. 이게 많은 업체들이 다 코인 만들어서 이거 누가 쓰지? 그냥 거기 관련된 임직원은 쓸진 모르겠는데 이거 형지 코인이라고 만들면 여러분들 이걸 뭐 하실 때 쓸까요? 나중에 진짜 저는 진짜 고민이에요. 나중에는 진짜 코인은 지금 막 좋아서 죽겠다며 막 그러는데 진짜 나중에 뭐에다 쓸 건지 모르겠어요. 다 코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실 건데 지금 그냥 주식으로 코인자가 붙은 게 올라가니까 코인에 대한 뭐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이 현재는 많은 게 맞는데 막상 나중에 진짜 뭐 수십 개 코인이 등장을 했을 때 그걸 예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이런 움직임에 움직이는 거죠. 서클이 은행 인가 신청서 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가상 뭐 테더 비슷한 그런 애인데 약간 또 다르게 이렇게 또 은행 비슷한 뭐도 하려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LG CNS는 이제 단알 같은 게 근데 오늘 단알은 좀 어제 상에 이어서 강하게 좀 나오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북 이슈는 말씀드렸고 감세 법안 이거 가지고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랑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갔냐면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했고, 옆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잖아요. 그 머스크가 글로다 내쫓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2차니까 이게 1차 때는 어쨌든 사과해가지고 넘어갔는데 2차는 사과를 해도 잘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거의 파국이 아니냐. 뭐 제가 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테슬라 주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겠죠. 뭐 이걸 가지고 뭐 트럼프 뭐 머스크도 막강하지만 저게 사원 통과까지 하면은 뭐 당을 만들겠다 이런 레벨까지 나갔는데 갑자기 뭐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그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님 생각나네요. 당을 만드셨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또 뭐 유의미하게 뭐 활동도 좀 하고 대북 쪽으로는 뭐 소몰고 가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진짜 머스크가 불과 몇 달 전까지 5월 뭐 초까지는 트럼프랑 그냥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가 갑자기 지금 견원지간 비슷하게 돼갖고 정말 당을 만든다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 뭐 테슬라 전반 또 스페이스X 이런 거에 결코 지금 좋은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아니 뭐 트럼프가 4조 원 정도 뭐 마련해가지고 비트코인 계속 산다는 얘기도 하니까 아니 뭐 본인 스스로가 크립토의 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상화폐 지금 사실 계속 서두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테이블코인 그 상원에서 뭐 통과됐는데 하원 빨리 통과시켜갖고 내가 사인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뭐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기타 나라의 그 나머지 코인하고 결국 뭐 또 맞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대체제가 될지 경쟁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냥 조금 본능에 가까운 생각일 뿐. 학리적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이걸 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 드리기에는 좀 아직 제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도 좀 많이 오른 면들도 있죠. 실제 뭘 해서 회사의 밸류가 커질 거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서클 자체도 그렇고 뭐 서클이 지금 어제 6% 올랐다 그래서 올랐지만 뭐 그걸 바라보는 미국의 유수의 그 기관들의 평가는 뭐 3분의 1 가격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렇게 왜 올랐는데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뭐 주가는 지금 아랑곳 안 하고 센 편이지만 뭐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또 시간이 좀 지나가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휴머노이드 쪽도 이슈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로봇손에 대한 주도권 이게 그 로봇이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하네요. 감속기랑 액추레이터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손작업이잖아. 이게 사람 손하고 진짜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비슷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뭐 마사지를 한다, 뭐 누구를 이렇게 뭐 톡톡 건드린다, 뭘 집어 올린다고 할 때 그런 이제 사람의 촉수와의 그런 뭐 느낌하고 사뭇 비슷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보면 원익홀딩스 쪽이 그 원익 로보틱스 갖고 있으면서 메타랑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가장은 좀 근접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라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원익홀딩스 정도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원익도 오늘 많이 빠지는데 원익홀딩스는 그래도 좀 버틴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평택 쪽에 뭐 그 중단됐던 팹5 굉장히 큰 규모의 그 공장 라인을 다시 깐다고 해가지고 클린룸을 2배로 늘린다고 해서 저는 클린룸 관련주 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쪽이 비교적 별로라서 움직임은 좀 둔탁한데 나중에라도 기억나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팹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뭐 클린룸이 필요하고 기존 대비해서 2배나 늘린다고 하니까 관련된 이슈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캐릭터와 SMG가 엔터 이번에 제가 6월 말일 날인가 며칠 전에 그 대책으로 해서 NXT를 주제로 하면서 그때 이제 NXT로 새로 거래 시작이 되는 SMG 엔터에 대해서 제가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야, 10배나 올랐어. 이러면서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만큼 올라오면서 이번 상반기 중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이제 SMG 엔터잖아요. 뭐 10,000원짜리였던 게 뭐 90,000원이 됐으니 이걸 뭐 누가 무시합니까? 상반기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통계로 보면 얘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 90,000원 구간에서 지금 70,000원대로 한 20,000원 빠졌는데 요새 또 캐릭터로 올라오는 반질반질하는 애가 또 하나 있죠. 오로라라고. 얘가 또 요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끝일지 아니면 뭐 티니핑이나 하추핑처럼 뭐 IP를 확장하면서 더 세게 가줄지는 뭐 좀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먹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다 해태제가 이제 식품 이런 것도 16% 올라가고 우양도 11%. 먹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날아가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다. 많이 빠져서 그렇죠. 뭐 많이 빠져서 안 가니까 아쉬운데 그러지 않았으면 그거 말 되네요. 맞아요. 어제도 뭐 이마트 이런 거 오른 것도 지원금 받으면 뭐 하겠노라는 거죠. 뭐 옛날에는 자전거주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삼천리 자전거 이런 게 지원금 한 2-3명 합치면 이제 좋은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가족들이 쓴다 이래갖고 그 몇 년 전에 한번 지원금 나올 때는 자전거주가 되게 셌는데 이번에는 나오면 뭐 더우니까 음료 사 먹겠지, 뭐 편의점 한번 가서 확 긁겠지, 마트 한번 갔다 오겠지,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통주들 뭐 먹자군, 특히 이제 뭐 더위와 좀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쪽으로 7월 중에 어쨌든 지급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맞나? 그런 것 같긴 한데 해태제가 제품이 20%나 올라야 돼? 그렇다고? 20%나? 갑자기? 다 먹자로? 해태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거기 고향만두 생각나는데 고향만두를 그렇게 많이 사 먹을 건가? 아니면 빙과? 브라보콘이 해태제가인가요? 저는 솔직히 콘은 브라보콘만 먹거든요. 뭐 롯데 월드콘도 좋아하긴 하는데 희한하게 브라보콘을 그냥 옛날부터 먹어대서 그런가? 브라보콘 쪽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월드콘도 맛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구우콘은 좀 안 먹어요. 이상하게. 월드콘 아니면 브라보콘이다. 나중에 저 더울 때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좋아하는 하드가 뭔지는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제가 잘난 말 마지막으로 하나 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수익 플러스는 정말 애증입니다. 애증. 제가 지금 10달 넘어서 이제 11달째 접어들고 있고 제 목표는 다음 달 8월 7일 날부가 이제 1년이 되는데 저도 미쳤지. 아침에 그거 하려고 아침에 4, 5시면 나와가지고 그거 5, 6분 하려고 1시간씩 머리 써가면서 2가지 이슈 정하고 종목도 고스톱 의견 드리고 이거 하는데 1시간은 걸리거든요. 진짜. 그거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1년 거의 한 10달 반을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요. 해보다 보니까 이게 특히 요새 이제 뭐 신선한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가끔은 하루 이틀 차이로 빨리 얘기 드린 경우가 있어도 어제 폭염주 지난주 한 일주일 전에도 폭염 미리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참 날아가는 거 보면은 다른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해서 뭐 그런 이슈들 많이 찾아서 얘기를 드리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슈를 선점해서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침 7시 35분경에 하는 한국경제TV의 수익 플러스라는 제 코너 한번 유심히 잘 좀 관찰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 샘솟을 거고 이게 제 이름을 걸고 타이틀로 그래도 한 6, 7분 하는 거라서 나름대로 제 이름 걸고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근데 앞뒤에 그 많은 분들 하는 거랑 안 겹쳐야 돼. 근데 그분들은 그 전날 다 정해서 미리 올려놓거든요. 뭐 내가 뭐 다룰 거다 뭐 다룰.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그거 하는 거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벽녘에 정해요. 한 4시 5시 이때 정하니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전날 다 정해버려서 약간 사이드로 밀릴 때도 있어요. 아유 더 중요한 건 앞뒤 코너에서 다 잡아갔네 이러고서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는 약간의 이제 그 없는 예지력을 좀 갖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장전에 훨씬 전에 얘기 드리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부터 뭐 내일이나 적어도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좀 강해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시의성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되라고 하는 거지 제가 뭐 나쁜 의도로 만든 건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체력이 먼저 바닥이 날지 1년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할지 뭐 누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목표는 8월 7일 날 1주년과 함께 그만두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1년이나 했으면 됐다. 이제 새벽 생활 청산하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걸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저 이제 여기서 일 안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새벽에만 그거 유일하게 나오고 밤 방송에 피곤해서 제가 못 나오거든요. 일찍 가고 그러니까 저녁 방송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양쪽 다 하는 건 도저히 무리고요. 월드콘은 제가 먹어본 지 제가 요새는 브라보콘만 먹어갖고요. 월드콘 맛이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요. 월드콘 한번 오늘 먹어봐야겠다. 네. 자, 막상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잘 몰라요. 끝난다고 그래야 이제 공기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나 저한테나 뭐 중요한가요? 매연을 들이다 먹거나 공기가 희박해졌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리가캠 오늘 좋은데 왜 바이오가 안 간다 그래? 리가캠도 4% 올랐구만. 리가캠이 지금 ADC의 원래 진짜 본류죠. 제일 핵심이고 그 기술 이전도 많이 하는 회사고 제가 Y바이오는 이제 주가 대비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열흘 전에도 한번 드리고 그땐 바이오 USA로 드린 거였는데
오늘은 네, ADC라는 이제 이중항체 관련해서 분명히 다른 애들보다 가능성이 있고 이제 어제 또 이제 국책과제 선정 이슈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긴 한 거였는데, 근데 앞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보고 싶다. 예. 오늘 하루 반짝 뭐 8, 9% 올라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5분까지 흘러왔는데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장은 여전히 한 3, 40 마이너스가 나 있고 아직까지 뭐 샥 솟는다 이런 느낌은 아직 없고 계속 안 좋은데, 자, 캐릭터 쪽까지 마지막 뉴스 전해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중해. 여러 가지 다 퍼져 있는데 여기저기 산계에 있는 테마죠.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무지 전략으로 가자. 그리고 아직 이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뭐 지주에서 오늘 빠졌는데 그게 어저께 오른 것보다 더 빠진 회사는 별로 없잖아요. 요새 오른 폭이 얼만데 라고 생각해 보시고, AI도 아직까지 갈 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대북 이슈 이게 4대장이죠. 정책 4대장. 거기다 이제 한알령도 사실 어제 한알령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어제 이슈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마이너스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막상 이것도 웃긴 게 무비자 풀리니까 이게 세론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해석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어저께 건재함을 다시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시진핑이 진짜 아직 건재한 거냐 아니면 실각했는데 쇼하는 거냐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는 뭐 이건 스테디하죠. 이건 스테디셀러입니다. 마찬가지 한마디로 뭐 우리가 AI를 추구하고 뭐 덥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에너지 수요나 에너지 사용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그래서 나온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는 뭐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얼마나 단기적으로 난리를 쳤느냐 안 쳤느냐 그런 거에서 약간의 이제 비중 조절, 뭐 경중 이런 것들을 조금 논할 수는 있겠죠. 자, 지금 끝나면서 보니까 여전히 이제 먹자 쪽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신 대로 뭐 민생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부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해운주라든가 또 물류주들은 북극 항로에 대한 이슈가 이제 며칠 전부터 간헐적으로 좀 해수부 이슈와 함께 올라오죠. 그런 것들이 오늘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아침부터 셌던 애경케미칼 그리고 또 나인테크, 자이글로 이어지는 넓게 보면 전고체, 좁혀서 보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아까 셀트리온 계열도 좀 셌지만 역시 오늘 좀 내리는 와중에 그나마 좀 돋보이는 쪽이 바이오 계열이다. 바이오에 좀 덩치들 있는 애들이 그동안 좀 소외됐었지 이러면서 오늘 여러 개 또 약간 좀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그런 섹터들을 대신해서 그나마 뭐 바이오 대장주들 이런 것들 흐름들이 비교적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8분 중반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오늘 하락이 물론 뭐 이따가 마이크 이제 제 순서 끊어지고 나서 오후 돼서 뭐 마이너스 6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마이너스 한 2, 30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어느 쪽도 뭐 진짜 오늘 그냥 마이너스 한 150이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에 너무 당황하시지 말자. 올라온 게 어딘데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요. 여전히 사실 뭐 우리가 맨날 시장 보고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종목을 얼마나 시장보다 강하게 갖고 가느냐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수 조정받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걱정이 아니고 요 장에서 내가 평소에 좀 원했던 섹터나 종목을 얼마나 싸게 좀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내일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10시죠. 그 시간과 함께 제가 또 마이크를 잡고서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변함없는 굿모닝 작전 6부 순서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어려운 장입니다만 또 이런 장도 있습니다. 잘 좀
버티시고 또 입맛 없다고 밥 안 드시지 말고 예, 맛있게 좀 드시고 그러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